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극우다 왜 말을 못해? 네. 오랜만에 드라마 톤으로 좀 명대사네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12.3 불법 계엄과 탄핵 심판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쩍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극우라는 표현인데요. 네. 자, 좋은 뜻이 아니라서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처럼 탄핵에 반대했던 그 입장을 유지한다고 해서 저를 극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극우라면 그분들은 왼쪽 어디쯤 계십니까? 극우로 몰고 있는 그 누군가가 당대표가 된다면 극우로 몰았던 분들,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당을 떠날 것인지. 자, 만약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은 탈당할 건지 두고 보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전한길 씨가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당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극우화 논쟁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데 정작 당사자인 전한길 씨는 극우라는 규정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좌파 언론들의 프레임에 가깝다면서 특히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전한길이가 왜 극우죠? 전한길이가 민노총처럼 쇠파이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한길은 언제나 법치, 공정, 상식, 자유민주주의라는 건전한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왜 전한길이가 이렇게 극우라고 하나요? 자, 법치나 공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건 보수가 맞죠. 자, 네. 이걸 깨려고 하는 게 극우 세력 또는 정반대로 극좌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불법 계엄을 일으켰던 윤 전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극좌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우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도 비슷한 성향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전히 제기한다면 건전한 보수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안에서도 왜 당신들은 극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친한동훈계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극우들은 왜 자신들을 극우라고 부르면 펄쩍 뛸까? 극우면 극우라고 그냥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 글에서 극우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컨대 반헌법적인 불법 계엄을 무지몽매한 국민을 위한 계몽령이라고 부른다거나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부정선거를 외치거나 네. 사법부와 판사를 처단하겠다며 법원을 습격하거나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면 극우에 해당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극우 표현이 부끄러우면 뭐 극우로 규정되는 행보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극우가 꼭 부끄러운 건 아니다라는 자기 합리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극우를 우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극히 우수하다. 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히 우수하다 말 되는데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친 자들이다. 오, 극히 그러면 극좌는 극히 좌절할 들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전한길을 극우로 하는 들은 다 좌빨입니다. 극좌빨입니다. 네, 자,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자, 극우라고 불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극히 우수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대통령 있다. 역시 좀 드라마 대사로 좀 해봤는데요. 네. 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아서 디지털 기념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시계나 휴대폰 배경 화면 같은 건데 자, 이 대통령의 얼굴이나 대통령의 봉황 휘장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올렸고요. 이미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디지털로 제작한 거면 그 실물 시계 제작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실물 시계 제작 여부가 더 관심일 수밖에 없죠. 네. 자, 결론적으로 현재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여당 지도부들을 불러서 만찬했을 때 당시 전현희 의원이 뭐 시계 안 만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필요한가라고 대답했다고 소개한 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시계를 만들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가성비 있는 시계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시계는 늘 관심사라서 특히 사기 행위에도 자주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게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적도 있었고요. 참고로 대통령 시계는 비매품이라서 현재 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판매 중이라는 글이나 광고가 있다고 하면 거의 허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사기 행위에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